산업안전 필기 제34강 건설안전 기술 내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입니다. 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하나의 파트로 이렇게 삼는 것은 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건설업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다. 안전 관련 서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의 작성, 제출 등 해서 먼저 제출 대상 설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는 건설업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설비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제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설비죠. 그래서 제조업에 해당되는 업종들 중에서 우리 공장에 이렇게 광물의 용해로가 있거나 화학 설비가 있거나 건조 설비가 있거나 가스 집합 영접 장치를 두거나 제조 금지 물질 또는 허가 대상 물질 관련 설비가 있거나 분진 작업 관련 설비가 있거나 집진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 대상 설비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설비를 물어봤으면 이렇게 6가지 항목을 물어본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고, 과거에는 5가지 항목으로 분진작업 관련 설비가 5번에 같이 들어가 있었었는데 이제 분진작업 관련 설비가 분리가 돼서 6번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항목이라고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설비들을 물어보게 되면 이 6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실기시험에서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필기 때도 물어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봅니다. 광물의 용해로, 용광로를 이야기합니다. 용광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 집합, 영접장치, 제조 금지 물질, 허가 대상 물질 관련 설비가 있으면 해야 되고, 분진 관련 설비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6가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필기 준비할 때는 골라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부분이 됩니다. 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첫 번째 대상 설비들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조업 등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작업 시작 며칠 전까지 15일 전입니다. 건설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는 착공 전일이거든요. 착공 전일. 건설업일 때는 착공 전일이고 지금 제조업이니까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류들을 첨부하냐면 평면도, 그 다음에 설비의 개요, 배치 도면, 현장에다 어떻게 배치됐는가, 원재료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 방법, 이제 공정을 나타내 주라는 이야기고요. 그 밖에 필요한 도면 서류입니다. 자, 이런 서류들이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포함되어서 제출되어야 할 서류들의 종류입니다. 착공 전일은 건설업일 때 이야기고 15일은 제조업 등입니다. 제조업. 제조업하고 앞에 봤던 설비 5가지 있죠. 이런 설비들에 대한 내용이 같이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건설 공사들 중에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이제 건설에서는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별표 3개입니다. 실기 때는 쓰라고도 나옵니다. 그만큼 비중이 있다 보시고, 높이로 따졌을 때 31m 이상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연면적 기준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요.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냉장 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공사, 이런 공사일 때 제출 대상 건설 공사의 종류가 됩니다. 자, 1번 내용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일단은 높이로 몇 메타 기억을 하셔야 된다. 31m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연면적 기준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해당이 됩니다. 또 5천 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지금 이 밑에 쭉 나와 있는 것들이 5천 제곱미터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숫자를 기억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 순위가 잡혀야 되겠고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5천도 나와 있죠. 냉장 창고시설의 건설 개조 해체 공사. 그래서 면적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최대 지간 길이 몇 메타입니까? 50m의
교량건설공사는 50m가 기준이 됩니다. 자, 이거 외에 이제 다음 페이지 또 있죠. 건설공사 유해위험 방지에서 제출 대상입니다. 터널 건설공사, 터널은 전부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터널 전부 해당이 되고 댐입니다.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 2천만 톤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건설공사. 깊이로 굴착공사일 때는 깊이로 이야기합니다. 10m 이상일 경우에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을 해라. 이렇게 대상 건설공사를 정해 놨습니다. 자, 수치를 잘 기억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 나오는 형상입니다. 자, 건설업일 때 높이 얼마요? 31m. 또 면적으로는 3만. 기타 5,000제곱미터가 있었고 냉동, 냉장 창고 공사일 때는 무조건 5,000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댐 2천만 톤 들어가 있죠. 굴착 공사로는 10m, 교량일 때는 50m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 수치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게 필요하고요. 자, 건설업에서 방금 봤던 건설공사의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검토할 수 자격은 지도사입니다. 건설안전 분야 지도사, 또 건설안전 기술사, 토목 건축 분야 기술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기사를 갖고 있으면 5년입니다. 실무 경력 5년, 산업기사면 7년이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유해위험 방지에서 작성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 자격을 물어본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7년 이거 갖고 답이 됐었는데요. 당연히 지도사, 기술사들은 당연히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년, 7년만 조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에서 제출하려는 사업주는 아래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데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작업 공사의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세부 항목들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착공 언제까지요? 전날까지 제출합니다. 건설업이니까요. 두 가지.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 그다음에 작업 공사의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 계획. 이렇게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우리 제조업일 때는 주로 도면이었죠. 평면도, 기계설비, 개요, 또 배치도, 현장이 어떻게 배치됐는가, 배치도, 그 다음에 작업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여기는 두 가지 항목으로 건설업은 압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자, 심사 결과. 자, 두부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을 했어요. 그럼 심사 어떻게 내린다고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공정안전 보고서에 판정하고 심사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과 똑같다. 그러니까 큰 어려움 없죠? 알고 있는 말입니다. 적정, 부적정, 조건부 적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7번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해당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 단계에서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6개월이 문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건설업 중에서 유해위험 방지 제출 대상이 돼서 제출을 했는데 몇 개월마다 확인을 하냐? 6개월입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내용과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되는지 보러 가는 거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 내용의 적정성, 추가적인 유해위험 요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러 6개월 이내에 확인을 받습니다. 자, 6개월 기억을 하시고요. 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첨부돼야 할 서류입니다. 자, 큰 타이틀로는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라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공사 개요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장의 주변 현황,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 기계 설비 등의 배치 도면,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하겠다. 안전관리 조직표가 나옵니다. 안전관리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재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 방법들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입니다. 공사계획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자, 쭉 한번 읽어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공사계획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문제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 특히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 관리 계획이니까 공사 개요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변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이 있어야 되고, 배치 도면이 있어야 되고, 공정표 나와야 되고, 사용 계획 나와야 되고, 조직표, 그 다음에 재발생 위험 시 연락 대피 방법이 나와야 된다.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공사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공종이 공사의 종류를 줄여서 공종이라고 합니다. 공종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축물 건설 공사일 때는 가설 공사, 구조물 공사, 마감 공사, 기계 설비 설치 공사, 그다음에 해체 공사 이렇게 작업 공사의 종류를 나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냉동 창고 시설 가설 공사, 단열 공사, 기계 설비 공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는 걸로 하시죠. 건축물의 건설 등의 공사에서 가설, 구조물, 마감, 해체, 기계 설비 공사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2차 때는 공종의 종류를 쓰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종, 건축물 31m 이상인 건축물의 인공구조물 이런 것들의 건설 등의 공사에서는 공종을 어떻게 나누냐. 그래서 이 공종의 종류를 쓰라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밑에는 참고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입니다. 자, 안전관리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공사의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일반 건설공사 갑, 일반 건설공사 을, 중건설공사, 그 다음에 철도 궤도공사, 특수 기타 건설공사 이렇게 해서 공사의 종류별로 요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상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에서 50억 사이일 때는 기초액이라는 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기본값으로 깔아놓고 요 비율만큼을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50억 원 이상일 때는 요 요율을 따른다. 자, 참고로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 비율은 요 비율을 따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이제 안전관리비 계산 기준에서 대상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50억 미만, 5억 원 미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지금 우리 시험 문제는 일반 건설공사 갑을 위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요 부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억 원 미만일 때 2.9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1.86, 1.97, 그 다음에 기초액이 문제가 되잖아요. 5349,000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5349,000. 자, 1.86에 5349,000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1.97이고요. 2.93%가 5억 원 미만일 때의 요율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갑을 위주로 계산 문제를 내더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산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도 이 갑을 위주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첫 번째 있는 일반 건설공사 갑만 기억을 좀 해보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건설공사 을은 뭐냐면 이것은 기계 설비 설치공사예요. 기계 설치공사고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건설입니다. 갑이. 을은 기계 설치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참고로 한번 봐보시면 좋겠다. 건설업에서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산정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공사의 종류별로 구분하고요. 금액대별로 기준이 다 다르죠. 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입니다. 공정이 50% 이상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50% 이상 안전관리비도 지출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70% 이상이 되면 70%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되고 90% 이상이 되면 90% 이상 써야 됩니다. 안전관리비를. 그래서 안전관리비는 공정에 맞게끔 지출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정률에 따라서 안전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더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 앞에 값 따라가면 됩니다. 앞에 값 50% 이상이면 50, 70 이상이면 70, 90 이상이면 90 이렇게 홀수로 5, 7, 9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용 기준 네, 알아놓으실 부분입니다.